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육친연구 및 해석에 들어갔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육친연구라는 것은 우리가 이 사주학의 가장 기본이 뭡니까? 일간이 일간. 일간은 나다, 나. 그죠? 나. 항상 그래서 저는 항상 요 일간에 동그라미를 치죠. 나가 됩니다. 본부입니다. 나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나를 기준으로 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간을 중심으로 한 가족 관계가 육친이다. 육친. 자, 그럼 우리가 생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죠. 생관계 도와준다. 그 다음에 극관계, 배우자 관계죠. 남편은 아내를 극하고 또 여성분은 그걸 받죠. 그 극관계, 동기관계, 같은 기운이죠. 형제죠, 형제,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궁의 자리가 길신이냐 흉신이냐가 상당히 중요하다. 자, 길신은 나를 이롭게 하는 거죠. 흉신은 뭡니까? 우리가 옛날에 어른들 하시는 말씀 들어보면 기구한 팔자 말하죠. 기구한. 기구한이 귀신과 구신의 합작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해를 끼치는 거죠. 그래서 궁 따른 배우자가 이제 우리가 배우자 궁, 일지가 배우자 궁이죠. 일지가, 그죠? 요 일지가 배우자 궁이 되죠. 일지에 비겁이 있는데 그것이 길신이면 나한테 이롭게 하는 것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거기 흉심이면 문제가 되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궁 따른 배우자는 비겁이든 식상이든 편재든 정재든 또는 편이든 정인이든 편관이든 정인이든 길신과 그 흉신에 따라서 상당히 문제가 된다. 자, 여러분, 여자 사주입니다. 여자분, 곤맹이죠? 자, 일간의 나라 했죠? 나는 개수다, 이게. 개수가 여러분, 오행 특성이 어떻게 됩니까? 맑고 깨끗하고, 그 다음에, 쏙 보이고, 거짓말 못하고 이랬죠? 바르죠? 토국수 바른 월, 정관에다가, 그 다음에 식신을 바라보고 바른데, 이 여성분은 힘이 없어요. 요 월간에 임수고 계수위는 멀리 떨어져 있어 가지고 힘이 없습니다. 자식한테 도우고 싶어도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부모가 다 그랬잖아요. 부모가 금수저도 있고 통수저도 있고. 근데 우리가 흙수저의 경우는 부모의 마음이 아픈 겁니다. 도와주고 싶은데 도울 수가 없다. 연간, 월간, 그 다음에 시주가 자식 자리인데 목 자식은 엄청 강하죠. 간목에다가 밑에 또 임목을 깔아가 비견 엄청 강합니다. 그래서 요 자식은 모친 도움이 없어도 충분하게 자 역할을 합니다. 모친 도움이 없어도. 우리가 그런 자녀분 많죠? 부모가 아무 도움을 안 줘도 저 꿋꿋하게 살아나가는 자식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식은 강하기 때문에 모친 도움이 없어 충분히 성공하고, 그래, 강해야 좋은 것은 남성 경우는 식신과 재성이죠. 그래, 활동력과 재성, 돈인데, 여성 경우는 관성과 인성이 강해야 좋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흉은 뭐냐면 남성 경우는 재다신약입니다. 바꾸고 말하면 재물은 많은데 내 취할 힘이 없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항상 나오기 때문에 이 재다신약 문제가 뭡니까? 재물 관련 사기꾼이나 카사노바가 돼가지고
배우자 쫓겨나는 능력도 없는 놈이 이 여자 저 여자 쳐다보면 막 어느 부인이 그 용서합니까? 여자는 간살 혼자 흉이죠. 여자는 간살 혼잡이 흉이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궁의 십신에 따른 배우자 관계. 자 봅시다. 일지의 비겁. 제가 이때까지 감정한 거로는 일지의 간지동이라 하죠. 일지의 비겁이 있는 그 남녀 간에 부부가 알콩달콩한 경우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특별하게 그 궁합이 좋은 것 외에는 일지의 간지동은 자기 주장이 엄청 강하고, 네? 이것은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자, 일지 비겁은 간지동이죠. 간과 지가 같다는 거죠. 일지 비겁은 내 기운이 아래로 있다 이겁니다. 일지 비겁은 서로 자존심이 강하고 엄청 그런데 단 여기서 길신이면 일지 비겁의 길신이면 서로가 자존심 강해도 서로 이해를 한다. 그 다음에 일지의 식신상관. 아내가 영리하죠. 그런데 이것도 길신인 경우에 좋지만 흉신인 경우는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흉신인 경우는 아내 때문에 구설이 따르겠죠. 흉신 경우는 아내 때문에 구설이 따른다. 흉신은 아니다. 그 다음에 일지의 편재정제. 편재정제. 정제 같으면은 아내가 그 헌신적이고 가정 지키는 아내지만 편재는 말이죠. 거꾸로 보세요. 편관 마음을 갖기 때문에 불화가 엄청 잦은 겁니다. 편관 마음을 갖기 때문에. 불화가 잦다. 그 다음 일지의 편관정관. 편관정관. 일지의 편관이 자리하면은 항상 의 편관은 여러분 우리가 주의깊게 보라 했죠. 불화의 면입니다. 정관은 반대겠죠. 그 다음에 일지의 편인정인. 일지의 편인정인도 길신이면 문제가 안 되지만 흉신 같은 경우는 상당히 문제가 크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일지의 비겁 같은 경우는 내가 쭉 봐왔을 때는 일지의 비겁이 있을 때는 말이죠. 궁합에서 필히 참고를 하셔야 된다. 내가 예를 들어서 남자가 일지에 또는 여자가 일지에 비겁을 깔았는데 궁합을 보러 오는데 상대방도 양보 타협이 불가능하고 나 주장이 강하면은 이거는 부부가 무지르자 공산당입니다. 살 수가 없어요. 네. 제가 심리 상담을 할 때 말이죠. 이런 게 있습니다. 부부가 왔습니다. 싸움 왔어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물어봅니다. 100번째 딱 물었을 때 뭐가 답이 나와야 됩니까? 나 자신이 문제조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현대 사회는 전부 독자로 커가지고 상대방 그 입장을 생각 안 합니다. 나 기준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인스턴트 사랑 아닙니까? 우리 때문에도 기다림을 살아요, 기다림. 내가 저 여자하고 어떤 평생을 같이 하겠다 하면 기다리고, 그러다 마침내 서로 사랑을 하게 되고, 이리 되는데, 지금 인스턴트입니다. 지금 남녀가 뽀뽀하는 그것도 스포츠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는 거기에 무슨 사랑이 있겠습니까?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경우 요 길흥을 따라서 우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신이냐 흥신이냐에 따라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당 육친의 강약 관계를 보자. 해당 육친. 해당 육친의 강약 관계. 해당 육친이 강하면은 내가 이런 식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궁합을 보러 왔는데 상당히 한쪽이 강하다 하면 내가 피하라 그럽니다. 보니까 여자가 바가지 끌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할 때는 조용히 밖으로 나와가지고 호프집에서 여보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못했는데 이 호프 통닭 먹으러 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풀어나가야지 끝을 보다 싸우면 그 결과는 뻔한 겁니다. 그 해당 육신의 강약 관계는 뭐냐면 남성은 식상이고 여성은 관성과 인성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했죠. 그래서 부드러움 이 부분은 내가 궁합을 보러는 처음에 항상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항상 궁합을 보러 오면. 첫째, 부부 관계는 부드러움이 항상 강함을 이긴다. 부드러움이 항상 강함을 이긴다. 두 번째, 유산하지 마라, 유산. 제가 국제 NLP 자격도 가지고 있는데, 체면을 통해 가지고, 제가 치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자한테 유산은 평생 트라우마입니다. 여러분, 살인 아닙니까? 사랑하면 낳으세요. 낳으라 그래요. 절대 유산하지 마라. 세 번째, 자식 놓고 나서 이혼하지 마라. 여러분, 요 강의를 듣는 분 중에 제가 이런 말을 하면 화내실 분도 계시지만, 자식 낳고 재혼해가 행복해지는 경우는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부부가 자식을 낳고 이혼한다고 해서 남이 됩니까? 남이 될 수 없습니다. 그때는 차라리 별거를 하세요. 그렇게 권합니다. 그 다음에 사주팔자와 인덕. 우리가 이제 여러분 인덕 이야기 많이 하죠. 이거 나는 인덕이 없어가지고, 자, 여러분 인덕도 기본적으로는 자기가 베풀어야 됩니다. 자기는 전혀 베푸는 마음 없이 나 인덕 없어.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주가 전생 성적표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는 이제 종교적인 그게 강하기 때문에 저는 윤회를 믿습니다. 우리가 업이나 카르마는 절대 비켜나지 않습니다. 부메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짓 하면 딱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할아버지 사기꾼, 손자 사기꾼 나오는 겁니다. 자, 인덕이 있는 팔자는 어떤 팔자입니까? 성격이 무던하고, 예? 인간관계 원만한 경우에 대부분 인덕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덕이 없는 팔자는 성격 모나하고 베풀지도 없고, 첫째는 우리가 인덕이 있는 것은 인성이 물론 인성이 제자리에 있고 강하면은 그것을 우리가 명리학 학문으로 그렇지만 자기가 베풀지 않고 인덕을 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많은 걸 베푸는 사람이 재벌들은 거의가 베푸는 그게 있습니다. 우리가 재벌을 해서 무조건 흉보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제 소설에 많이 등장시켜 놨는데, 우리가 삼성이 어떤 그룹입니까? 삼성이 말이죠. 세계 인류가 20개입니다. 세계 최고가.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나 관료들이 정치인들 몇 류입니까? 제가 볼 때 3류입니다.
그런 그 삼류에서 규제나 계속 만들고, 예? 그 다음에 그 길 할 생각, 일본은 일 생각 전혀 틈만 하면은 친일 청산, 뭐, 토착애운이, 죽창간이 난리 지루가 지기고 있어요. 그 선동입니다, 선동. 그걸 해가 되겠습니까? 일본을 어떻게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이길 생각을 해야지. 틈나면 토착애국가 어떻고, 지금 그거 조선시대 이야기예요. 조선시대 이야기 하고 있어요. 흘러간 백마강입니다. 두만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전공민 진학, 제가 대학 갈 때만 해도 말이죠. 제가 77인데, 그때 하면 학과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제 컴퓨터 관련이라면, 그 강원 대학이 좀 유명했고요. 일반에 이제 컴퓨터 공학과가 나왔지만, 지금은 컴퓨터 관련 학과도 수십 개로 그 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재료공학도 말이죠. 지금 세라믹 공학까지 그 나눠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공부를 잘해야 성공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공부 잘해가는 시대가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분야에 미치도록 빠져가지고 갈 때 그때 성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 행복이고요. 그래서 전공민 진학은 처음에 본인 이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서 전공민 진학은 본인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지금 과거에 있었던 직업이 지금 없어진 게 많죠? 전화 교환은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산업 현장이 로봇화되면 자동화되면서 많은 인력이 그쪽 인력이 없어지죠, 그죠? 지금은 여러분 직업 종류가 23,000 종류입니다. 23,000 종류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사주 명리학 그래서 내담자가 그 의뢰가 들어왔을 때 해야 되는 것이, 자, 일간이 음이며 음의 계절, 월지가 음이다. 그럼 여러분 차분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자연계, 의학이나 자연과학이나 공학 쪽이 좋겠다. 그 다음에 일간이 양이고 양의 그 계절이다. 이러면 상경계통이나 예체능 계통, 나를 드러내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객국에 따른 전공관계. 객국. 여러분, 객국에 따른 전공관계. 이것은, 여러분, 객국이 뭡니까? 월지입니다. 월지. 딱 간단히 한마디 월지. 그래서 항상 제가 70% 된다는 게 월나무 개념이 그래 중요한 겁니다. 월지가 객국이다, 이게. 그죠? 그러면 월지가 비견급제격, 비견급제격은 일해가지고 돈 벌라는, 돈 추구하는 것이 굉장히 강하죠? 월지가 비견급제격이면, 그래서 상경계열이나 이런 쪽, 그, 돈과 직결된 쪽이 좋다. 그 다음에 월지가 식신상관격. 성장기부터 상당히 활동적이고, 육체적인 활동을 선호하죠? 그럼 예체능. 예체능, 그죠? 나를 드러냅니다. 또는 인성이 그, 제대로 되어 있으면은 그 변호사 또는 언론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수명을 논할 때, 그 가장 짧은 수명을 가진, 누가 가지고 있냐면 언론계 쪽입니다. 극도의 스트레스입니다. 반대로, 그 상당히 그 장수 쪽은 성직자겠죠, 물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김행석 교수님 같은 경우에 백채에도 지금 신문 칼럼하고 강의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독실한 어떤 그 크리스천을 알고 있는데 종교적인 것도 상당히 그 마음에 하지 않겠나. 그 다음에 편재 정제격. 월지가 편재다, 정제다. 물질 중시하고 대단히 현실적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상경계열이나 이런 쪽을 이제 권하는 거죠. 편관정관격. 자, 여러분. 소신과 원칙이 뚜렷하죠. 특히 편관. 편관 경우는 군인, 검찰, 경찰. 사관학교라든지 또는 뭐 경찰 행정학과라든지 이런 쪽에 그 권한다. 편인 정인격. 편인은 자기말 독특한 칼라로 그 어떤 가는 쪽이죠. 그죠? 자기말 독특한.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내가 간다. 이런 의미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월지에 따른 그 다음에는 월지에 따른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뭡니까? 용신에 따른. 여러분 용신이 뭡니까? 나의 멘토. 나의 멘토, 나를 도와주는 사람,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용신이죠. 용신에 따른 정보, 용신이 예를 들어서 비겁이 용신이 돼 있다. 그는 재물 추구가 강하겠죠. 그래서 경제, 무역, 세무, 회계 이런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 인성신강. 인성은 학문이죠. 그러니까 교육 관련 학과라든지 각종 연구 분야 또는 특히 편인 경우는 이제 종교. 그 다음에 그 인문학 쪽이죠. 심리학, 철학, 사학 이런 쪽. 그 관성신강 사주는 여러분 관성신강 할 때 뭡니까? 군인, 검찰, 경찰 쪽이죠. 한치의 오차가 허용 안 되는. 그죠? 그러면 이제 관성신강 사주 가야 되고, 자, 결론은 그럼 뭡니까? 용신에 따른 것도 일간 따라, 일간 따라. 일간이 뭐에 따라 다르고, 그 다음에 월지, 객국에 따라 다르고, 또 일간이 음과 양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그 직업에 따른 관련 학과 그 사주 행태는 교육계, 언론계는 그 목화 통명이라 해가지고 그 인성이 용신이구나. 이런 경우에 교육계, 언론계, 문화. 근데 스포츠, 연예, 예술계, 그는 식신상과 활동하고 간섭받기도 싫고, 그죠? 그 다음에 재정이나 금융계통은 재성이 용신 경우가 많겠죠? 재성 용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외과, 정치 의견을 힘이 있어야 되죠? 물론 정치는 요즘 정치는 교도소 담당 옆에 가장 가까운 정치라는 영국 속담이 있습니다.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편인격 경우는 여러분, 편인격 경우는 외관이 많습니다. 그 다음 의학계통은 편인 기질이 강하다. 그리고 이제 그 편인, 소신과 결단이 오차가 용납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의사가 오차 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수술 큰일 나죠. 그 다음에 군인, 검찰, 경찰 부분은 아까 설명했는데 편관. 군검경은 편관. 자, 바람지간 진학지도는 인성 상태를 파악합니다. 인성과 관성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진학이 무난한 사주팔자 125페이지입니다. 진학이 무난한 사주팔자는 월주가 충과 극이 없이 온전한 경우 관성격이거나 인성격이다. 그럴 때 진학이 무난하고 진학이 힘든 사주팔자는
월지가 충국된다든지 월지가 충국, 그 다음에 간성과 인성이 충국되면은 그 해는 지나기 어렵다. 세운 따라서 올 때. 그 다음에 사주팔자와 직업을 열어보고, 사주팔자와 직업. 사주팔자와 직업은 월나무, 월지에 태어난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거기다가 대운과 세운을 참고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간 기본 성품에 따른 직업을 선택하는 거죠. 근데 원국이 안정이 되어 있는 팔자는, 그리고 용신이 역할을 하는 경우는 운에 따른 직업 변화가 거의 없죠. 원국이 안정되어 있는 그 사주 경우는 운에 따른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맞고 말하면 강호동이처럼 내가 몸이 튼튼합니다. 그럼 한겨울에 찬바람 못하고 감기 되는 거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바람직 직업은 그럼 그건 뭡니까? 일간의 타고난 본성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용신 오행 따른 직업. 용신 금이다 하면 금. 그 다음에 그 월주와 월지의 그 객을 파악하는 겁니다. 근데 일간이 향하고 추구하는 마음, 나아가 추구하는 마음과 용신이 일치하는 경우는 자기 직업에 만족하기 때문에 긍지가 대단하죠. 반대는 역시 그 긍지가 대단할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원국에 따른 직업 선택은, 자, 원국이 음이냐 양이냐 따라 다르죠. 음양에 따라서 다르고, 일간이 음인 경우는 간성을 의식하기 때문에 차분한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고, 일간이 양인 경우는 대부분 자영업을 선호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것은 그 128페이지에 이것은 여러분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목의 직업은 그럼 뭐냐? 목. 용신이 목이 돼서 목의 직업은 뭡니까? 청소년 관련업. 목은 청소년기죠? 식당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은퇴, 의류 패션, 가구, 그 다음에 생명 관련업도 그 목의 직업입니다. 생명. 우리가 목화, 토, 금, 수, 오행에서 유일하게 생명을 가진 것은 목입니다. 그죠? 생명 관련업, 의학계통, 건강식품업도 되겠죠? 그 다음 화의 직업. 화. 전기, 전자, 인터넷입니다. 화. 전기, 전자, 통신, 인터넷. 그 다음 30대 그 대상 의류업이나 식당업. 아까 목은 청소년 그 관련 저 식당이죠. 화는 30대 관련, 그 다음 뭐 주요업이라도 이런 거. 그 다음 토. 토는 토목 건축업이죠. 부동산업도 물론 될 수 있고. 그 다음 피부 미용 관련업. 그 다음에 금. 금은 쇠죠. 철강 주물. 뭐 건축업, 자동차 관련업, 군인, 검찰, 경찰. 자르죠. 그런 그 사람을 생사 여탈권을 진 직업이 금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석 제조 판매업이 있는데 이것은 그 신금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신금. 여러분 경금은 그 재련되기 전에 그기 때문에 그 요것은 재련이 된 것은 요 다른 개념을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의 직업. 생명 관련 직업이고 실버 산업. 수가 실버입니다. 농수산물, 그 다음에 유흥업.
그 용신의 십신에 따른, 용신이 그러면 십신이 뭐냐? 자, 여러분. 용신이 되면 지식 기반, 지식 산업. 그 다음 상관이 용신이 되면 개인지향적이죠. 그 다음에 대중예술, 언론이 있는 쪽이죠. 우리가 여러분, 부전시장, 부산의 부전시장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가면, 서울의 동대문, 남대문 마찬가지, 막 박수 치고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상관 용신을 가졌구나, 이게 한번 연상을 해보시면 됩니다. 편제가 용신이다. 결과와 예측이 가능해야 됩니다. 벤처업이나 각종 투기사. 그 다음 정제의 용신은 그냥 변화가 없는 자영업을 가는 겁니다. 편관이 용신이 됐다. 이거 뭐 소신과 원칙 뚜렷하죠. 군인, 검찰, 경찰, 감사, 검수. 여러분 오차가 있으면 안 되죠. 그 다음 의학계통. 그 다음 첨단기술 분야. 정관용신은 안정된 직장을 의미합니다. 그죠? 그 다음 비견이 용신은 자기중심적인 자영업이 선호하죠. 그 다음 급제의 용신은 비견과 급제가 조금 다른, 의미가, 급제는 물질력도 대단하고 동업은 절대 안 됩니다. 급제에 여러분, 누가 이 사람하고 동업해야 되겠습니까? 하면 절대 말려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25년 감정하면서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유사금융업도 급제가 용신이 된다. 돈 놓고 돈 먹기죠, 그죠? 그 다음에 편인용신. 자기중심 사고와 행동이 대단하죠? 제 개인적으로 용신이 제가 편인입니다. 타인 침범도 불허하고, 그러니까 편인 용신은 의사, 약사, 한의사, 의학계통하고 또는 우리가 하는 맹리가들도 그렇고 작가 이런 사람들이 편인 용신. 정인 용신은 여러분 선비를 보면 돼. 선비. 교육계통 이런 데 저거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일지의 십신에 따른 직업. 일지의 십신. 일지의 비급. 타인 간섭 싫어하죠? 그게 자영업. 그 다음에 일지의 식상. 이상적인 비현실적이 아니 실기 직업을 원한다. 그 다음에 일지의 편제 정제는 재물추구. 편제의 경우는 나의 돈이 최고예요. 그죠? 정제는 안정적인 그냥 어떤 고정 월급이나 이런 거를 선호하죠. 그래서 일지의 편관 정관은 정도, 원칙을 가는 직업을 선택하죠. 일지의 편인 정의는 아무래도 학문과 느긋함을 중시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